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텔레그램방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로는 공화당의 상하원 승리가 예상이 된다.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이틀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했습니다만 한 230석 정도 218석이 과반인데 230석 정도나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난 정도로 압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으로 보면 220에서 222 사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앞서는 정도 수준이고요. 상원 같은 경우도 앞설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53석 정도까지 50석이 기준이죠. 53석 정도까지 나올 걸로 최대 예상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게 기준이 50석이고요. 53석 정도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상황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최종 결선 투표까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게 캐스팅 보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네바다주 같은 경우가, 80% 정도 개표가 된 상황인데 현재 공화당 후보가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1.2% 가까이 앞서 있는 정도의 상황이긴 한데 만약 이 네바다 지역 쪽에서 현재 지금 우편 투표가 남아 있어서 지금 업데이트가 좀 늦은 상황인데 20% 정도 남았어요. 현재 그 개표 남은 표수가 한 20% 정도 남았는데 공화당 후보가 한 49.9%입니다. 지금 현재 49.9%인데 만약 이거 네바다주에서 역전을 당해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지아주의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압승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상원은 그대로 뺏긴 상태 그대로 갈 것 같고 하원만 겨우 찾아오는 정도의 수준의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시장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부분들이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은 민주당이 선전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정책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많이 약화됐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정부의 재정 지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4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었던 후보들이 상당히 고전을 했거나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 질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깨지면서 정말 각자 도생 약육강식 형태가 그대로 발현이 되는 대놓고 발현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도 더 심화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주식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수의 영향으로 보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일단 어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뉴욕 연은 총재, 서열 3위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나 그다음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얘기 그대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물가의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연준이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셨고요. 반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둘기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지난번까지만 해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생각들을 좀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만간 연준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 상승 속도는 점차적으로 느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고용 목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은 깨질 걸로 보여지고 그 속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어.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연준 위원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의 어떤 이 흐름은 조금씩 변화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게 이제 외면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을 또 급락으로 몰았던 이렇게 급락이 계속해서 진행됐었던 막판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만들었던 사실 가장 메인 재료는 오늘도 이 가상화폐 쪽이었습니다. 코인 쪽이었습니다. 일단 바이낸스 쪽에서 FTX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안에 이제 장부를 조금 이렇게 뒤져 보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부가 비는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인수를 포기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다 이제 정부 수사도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인수 포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상화폐 쪽은 완전 박살이 나는 쪽이 흐름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증시도 급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계속 진행이 되는.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당분간 조금 시장에 부담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코인 쪽은 제가 공부를 제대로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제유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의 봉쇄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원유 1일 생산량이 20만 배럴 정도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러 전쟁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헤르손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는 얘기도 들렸었고요. 뭐 그런 정도 얘기들이 어제 시장에 있었던 내용들이었고요. 일단 다른 건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선거 결과가 일단 시장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셈법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방향성을 다시 밑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이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CPI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CPI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번 달 헤드라인을 8.1 정도로 시장의 컨센이 형성돼 있었고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요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컨센이 7.9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저께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앞자리 7 달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반등이 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조금 또 약화되면서 앞자리 7을 달아야만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옆으로 길 수 있는 약간의 반등, 진짜 개미 눈물만큼의 반등 이후에 옆으로 길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앞자리 8을 달게 되면 오히려 시장 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조금 생깁니다. 즉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 또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조정을 줘야 될 때 안 주고 계속 올라갔던 그 측면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계속 조정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각이 저도 바뀐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저희 무료 방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7.9가 나와야 본전일 수 있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지금 오기는 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CPI가 요번에 만약에 8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깨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로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고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재료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서 대체적으로 CPI가 만약에 시장에 불리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 뒤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반등을 통해 가지고 155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올 가능성 1차적으로 현재로 봤을 때는 그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그런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우리 시장 일단 보면 와 오늘 뭐 대단합니다. 일단 일본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밀려있는 개파락 출발 이후에 그대로 지금 밑에서 빌빌 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인데 오늘 더군다나 이제 만기일 영향 때문에 이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개파락 출발 이후에 지금 거의 코스피는 약보합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약합니다만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 지금 다시 코스피 매도 전환했네요. 현물 매도 중입니다만 크게 아직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선물도 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의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놓고 보면 중립 정도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요. 현재 최근에 옵션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베팅이 위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계속 내려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양방향 배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은 좀 밑으로 내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2380포인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조금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2380포인트 정도 선 그 정도쯤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오늘 저가가 2400이었는데, 그 정도쯤 내려오려고 폼을 딱 잡으니까, 다시 위로 싹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일단 상방, 하방 다 있는 상태에서 하방을 일단 지우겠다라는 의미가 오전 시장에서는 보입니다. 하방은 일단 포기하겠다라는 쪽이 보입니다. 어쨌든, 양방향을 다 해놨다는 건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상태이긴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오후장 후반부나 아니면 동시효과 아니면 장 마감 직후부터 이후부터 선물시장 마감 때까지 그때까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흐름으로 놓고 봐서는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원자력 관련 sek터들 그리고 풍력 섹터들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섹터들이죠. 이쪽 섹터들 괜찮은 모습들, 그리고 아침에 수소차 관련 섹터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윗꼬리들 달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섹터들 아까 전력 설비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사우디 쪽 아침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장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쪽인 것 같은데 일단 아직 걔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이 수혜주들이 조금 더 확정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쪽은 어제도 일단 조금은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금 상원 장악 가능성 높아짐에 따라서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UAM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데 지금 아직까지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 근데 지금 약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인 수급 확산세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형주의 수급 쏠림이 약간은 좀 보이는 정도의 흐름, 이런 정도의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기아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강원에너지, 성우하이텍, 오스템 임플란트, 메디톡스, 카카오게임즈, 데모 정도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가 좀 제법 나오고 있고요. WI, 펄어비스, 심텍, 미코, 성일하이텍, S&D, HLB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일단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 상태인데 아까 제가 미국 증시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공화당이 하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다행스럽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는 그렇게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말은 나오겠지만 크게 셧다운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력하게 공화당이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조금 부정적인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IRA 관련해 가지고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좀 불투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오늘 CPI의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만 딱 놓고 보면 만약 CPI가 앞자리 7.9, 앞자리 7을 달면서 7.9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의 시장의 이 움직임의 범위, 이 박스권의 범위는 2400 또는 2400 정도, 2400에서 2400 20포인트 지금 요 꺼진 라인 있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250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요 정도에서의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만약 앞자리 8을 달게 되는 상황 또는 헤드라인 말고 이 코어 쪽에서 6.5를 넘어가는 상황 이런 쪽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단계 정도 내려왔을 때 2300 한 40 라인에서 2410포인트, 20포인트 라인 요 박스권 한 단계 아래쪽에서 움직일 가능성.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보다는 변동성이 조금은 좀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전략은 내일 만약에 시장이 괜찮게 반응이 나와서 앞자리 7 달고 무난하게 CPI를 소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안정화가 바로 진행될 수 있어요. 조금 더디겠지만 서서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구간이라면 2400 20포인트 구간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좀 봐뒀던 종목들 한번 들이대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매가 조금씩 좀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흐름 정도 선에서 놓고 내가 매매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자리 8 달고 아니면 코어가 조금 더 높고 이렇게 나와서 CPI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황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소 한 달 정도 또 안정화는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2300 한 40포인트 요 지금 추세 저항선에서 지지선에서 한번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며칠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거의 근처까지 2360, 2340 요 정도 라인까지 내려올 테니까 요 정도 라인쯤 내려왔을 때까지 일단 신규 매수는 보류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일단은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테마주 단타만 하기 때문에 뭐 시장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단타의 어떤 그 비율이나 크기 내가 오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게 시장이고요. 단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을 절대로 뭐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보고 내가 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일단 내일 오늘 밤 CPI 이후에 미국 시장의 반응,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한 며칠 정도 조금 딜레이 했다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매수도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